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요즘 한국 제조업의 전망이 참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죠? 네. 예, 특히 굉장히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자부로서는 더더욱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우리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16개 상임위원회 전체의 소위 산하기관에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임원 임명 중에 캠코더 인사,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장과 감사에 관한 인사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산자위가 기관이 지금 53개, 총 임원이 586명, 그중에 문정부 들어서 임명한 임원이 319명입니다. 기관장은 12명, 감사가 18명인데 그중에 전체는 88명 임명됐고 그중에 기관장과 감사만을 보면 12명 중에 10명, 또 18명 중에 15명이 소위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 규모가 무려 372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분석했던 그때의 숫자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관장도 캠코더, 감사도 캠코더, 이렇게 되면 감사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시는지는 장관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견제하고 또 기관장이 특히 잘못하는 것을 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동안 과거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개선책을 많이 요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더 심합니다. 공공기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재적소의 인사를 찾아서 가장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하겠다. 물론 이 중에 전혀 유능하지 않다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특히 산자위가 전체 16개 상임위 중에 기관장과 감사에 관해서 낙하산 인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83%. 이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특별히 유념을 하시고 제가 두 가지를 제 주문을 할게요. 이거 저는 기관장과 감사가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되면 온정주의하고 이 내편 만들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세습 문제, 취근에 문제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고용세습 문제에 관해서는 전기관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관장과 감사에 관해서 경영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그 성과에 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기관의 성과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유념을 하고 이 부분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기관에 관련된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낙하산 인사라는 그 총칙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언급해 주시기보다 관련 그 사람이 얼만큼 앞으로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잘해 나가는지,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경영평가와 그 기관 운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있어요. 장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또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기관장과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네,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자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지역 투자 촉진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한번 지역 투자 촉진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본 예산으로 765억을 책정했는데 모질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으로 587억을 또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예산 겨우 273억 쓰고 추경으로 집행된 것이 232억. 합해서 전체 예산 중에 지금 38%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10월, 11월, 12월 동안에 집행률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 집행률은 뭐 90% 이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 특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이 내용이 실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2016년 10월 31일 날 했는데 그 당시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거를 지금 산자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형 선박 수리 국내 자금률을 현재 15년에 1.3%에서 17년에 4%, 2020년까지 10%로 올리겠다. 한마디로 수리 조선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산자부에 발표했어요. 그러면 2015년, 16년에 발표해놓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산자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하나 지적했는데 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장밋빛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서 3년, 4년 지나고 나 보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계획만 세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수리조선 사업소에 관해서 지금 악조건들이 지금 4가지가 있는데 다음 PT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아주 선박 수리 조선소가 대단히 지금 영세하고 10,000톤에서 30,000톤급 중형 선박 수리소도 단 4곳밖에 안 되고 30,000톤급 이상은 불과 2곳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지금 시장을 다 뺏기고 있는데 지금 국내 조선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때 부수적시키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 구체적인 특히 수리 조선소에 관해서 과거에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실천력 있는 대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선산업이 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와 또 지금 수리조선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화를 통해서 조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수리조선소는 사실은 이 인건비가 우리가 싱가포르나 이쪽에 비해서 뭐 너무 높게 돼 있어서 현실적인 우리의 그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데 좀 지진부진했던 것만은 다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친환경 설비로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리 조선소에 대한 수요가 또 있는 것만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소위 광주형 일자리라고 네네네. 그런 모델들을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높은 임금만 탈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실직자들을 수용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수리조선소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방법인지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